한참 그 주식 붐이 일었을 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팔아야지 하고서 열었는데 아니 창이 아무것도 안 켜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됐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남편이랑 재미난 내기를 했거든요. 네. 남편에게 우리 똑같은 금액으로 같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2년 뒤에 누가 더 수익률이 많을지 내기를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버리 호스트 강아랑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신간배송 밀리버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숨겨져 있던 좋은 보석 같은 신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만의 방 마련하는 법이라는 책을 쓴 에세이 작가이자 돈으로 하루의 일기를 쓰는 머니로그 리추얼 메이커 볼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머니로그 이게 어떤 건가요? 우리 하루 일상이 돈 없이 살기 힘들잖아요. 돈 없이 못 살아요. 오늘 네. 하루를 일기를 돈과 관련해서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리추얼입니다. 약간 브이로그 개념인데 이게 돈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써보는 그런 네. 것들을 말하는군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일 외에도 다른 메인 잡이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볼리프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1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볼리님이셔서 볼리프인가요? 네, 볼리의 자유를 좀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프리덤에 F를 붙여서 볼리프라고 지었습니다. 볼리프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든 금융에 좀 어려운 분들, 금융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시작이 어려운 분들을 네. 위해서 같은 커뮤니티나 북클럽 등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가 내 삶에서 돈이 필요하고 월급을 잘 관리하고 싶고 소비를 잘 관리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네. 잘할 수 있을까?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금융 용어라든지 네. 문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그래도 이 문턱까지는 제가 넘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3개월간 책을 읽었었거든요. 특히 그 EBS에서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 와 함께 나온 책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 관련한 강연자로서 활동하신 걸로 유명하신데 강연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네, 제가 이 자기만의 방 마련하는 법 책을 쓴 이후부터는 좀 강연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이제 경력이 조금 단절된 여성분들을 위해서 금융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강연을 많이 들으러 온다면 좀 그 이유가 궁금한데 주로 어떤 강연을 주제로 하시는지도 여쭤볼게요. 네, 한 2가지 타입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없다 보니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창업이라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상당히 많죠. 네. 아이들을 또 키우다 보니까 직접 그 현업에 종사할 수 없고 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좀 계신 분들이 강연을 많이 들으시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내 아이만큼은 좀 돈 가지고 미래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즘 분들은 정말 자녀에게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도 또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저축, 투자, 보험, 소비 이런 개념들을 즐겁게 게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도 알려주지만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볼리님께서 하시는 그런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강연들이 우리 그 교육에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좀 일찌감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학교 현장을 가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용돈 관리라든지 지출에 대한 교육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부모님들도 그걸 원하셨고요. 그 용돈 기입장 그런 거 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적인 금융인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떤 직업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심지어 사업 계획서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생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때와 정말 다르게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 많이 넓어졌는데 대신 중요한 점이
쉽게 100억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올바르게 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용어를 짚어주는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 뭐 매체에서 보면은 뭐 유명하신 분들이 뭐 건물 딱 사고 뭐 주식으로 아니면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 뭐 100억이야 그냥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금융 관련해서 볼리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그럼 금융에 관심이 좀 생기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화학 엔지니어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화학 전공하신 네, 거예요? 저는 화학을 전공했고 이제 유해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엔지니어였는데요. 네. 우연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자원봉사를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1년을 하면서 왜 정말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가난한지에 대한 첫 고민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인데 나는 자본주의에 정말 지읒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한 이후에 운이 좋게도 금융공기업에서 금융교육팀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필했던 점이 저처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금융을 기획해서 많이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첫 금융에 발을 들인 것 같습니다. 아랑님은 혹시 주식 투자 해보셨나요? 저는 한참 그 주식 붐이 일었을 때 그때 주식 투자를 한번 했는데 제가 정말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좀 해봤거든요. 큰 꿈을 부풀고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봤는데 아니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적이 없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왜 이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전주가 됐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주식 어플을 볼 자신이 없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주식 어플을 안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이제 볼리님 만난다고 해서 주식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혹시 올랐을 수도 있다. 오르면 당장 팔아야지 하고서 열었는데 아니 창이 아무것도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됐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경제 분야, 돈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볼리님께서 오늘 추천해 주실 신간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이투 작가님의 ETF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기 전에 한 줄평으로 이 책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 부자가 될 당신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ETF 사용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ETF가 정확히 뭔지 한 번 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ETF는 상장지수 펀드의 의미로요.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 산업별로 구성된 종목을 추종하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혹시 펀드 가입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가입은 안 해봤는데 좀 말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가입하면 묶인다. 이거 쉽게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펀드 상품은요, 내가 원할 때는 가입은 쉽게 했는데 해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묶음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자금이 굴러가야 되는 상품 특성상 개인이 이탈하게 되면 그 해약 수수료를 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펀드의 수익보다는 해약금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람들이 펀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 10년 전쯤에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그냥 개인이 쉽게 사고 파는 거래처럼 만들자라고 해서 ETF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4가지 ETF 상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상품이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시세는 어떤지 그래프 보는 방법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ETF를 찾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연령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제안을 해주는데요. 30대인 경우에는 좀 더 수익에 초점을 두어서 고수익을 위한 자산 비중을 좀 더 높이고 반면 50대인 경우에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매월 현금 흐름을 발생할 수 있는 ETF로 좀 더 비중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2년 전에 남편이랑 재미난 내기를 했거든요. 네. 남편에게 우리 똑같은 금액으로 같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2년 뒤에 누가 더 수익률이 많을지 내기를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기 어떻게 됐나요? 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일 종목으로 그 시대에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냥 지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지수가 바로 ETF이고요. 아, 그랬군요. 그럼 결국 결과는? 네, 2년 뒤에 저는요, 겨우 수익권, 그러니까 본전이죠. 본전이군요. 겨우 수익권에 달았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5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매일매일 기사를 읽으니 적어도 지수보다는 내가 좀 더 앞서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한 5%만 더 이익을 봐도 내가 승리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상장 지수,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갔던 것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얻으니 아,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 다시 ETF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올해 이 책이 딱 나왔고 네. 또 마침 제가 올해 39살이거든요. 네. 39살에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ETF 사용 설명서라고 하니 아. 네, 마치 신의 계시처럼 저에게 이 책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 제목을 보면 딱 39세에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완성한 월급쟁이 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군요. 근데 이 제목 때문만 끌렸던 그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많고 많은 경제 관련 저서 특히나 그 ETF 관련해서 좀 많은 책들이 있던데 왜 이 책이었을까요? ETF에는 상품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ETF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ETF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지수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네. 알려주고 ETF가 조금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랑 그리고 설명이 있는 책을 고르다 보니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내가 매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몇 년 뒤에 어떤 형태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표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니까 와닿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더 투자하는데 좀 고민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10년 전부터 관련해서 강연을 해 오셨는데 10년 전에도 그럼 ETF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겁니까? 10년 전에 제가 이제 금융교육팀에서 일할 때는 ETF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기였어요. 아니 10년 전에도 그럼 이게 있었던 거예요? 네, 아주 소수의 상품이지만 있었습니다. 지금만큼 커다란 시가총액은 아니었는데요. 네. 상품은 있었고요. 대신 사람들이 인식이 이거 펀드 아니야? 라는 인식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지금 ETF가 엄청 컸잖아요. 그러면 볼리님 강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큰 돈 아주 짭짤하게 보신 분들 혹시 있었나요? 그 당시만 해도 ETF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있었는데요. ETF의 장점이자 단점이 수익이 급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벌겠다라고 네.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큰 돈 못 버네 라고 생각해서 상품을 사지 않으셨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지금 아마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볼리님 그때 사셨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때 샀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샀어요? 네. 왜요? 금융기관에 사실 종사하는 분들은 특정 종목을 살 수 없도록 계좌를 추적하는 것도 있고요. 당시에 그때 금융공기업에 계셨다고 네.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니 잠깐만 ETF를 10년 좀 전이면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텐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런 ETF나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호황기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네.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부동산 투자에 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서 내가 금융공기업에 다니지 않고 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았을까요? ETF 투자하는 게 좋았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다면요. ETF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동산도 그때 10년 전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은 큰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ETF가 훨씬 더 낫다? ETF는 시간의 복리로 그 이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1, 2년에는 큰 수익이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서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약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2배 정도의 수익률이 ETF에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ETF가 이렇게나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책을 또 읽어보니까 최소한의 투자 비용으로 1억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1억이라는 그 돈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집을 또 구해야 하고 또 내가 매달 빠져나가는 돈도 많고 어떻게 1억을 모아? 투자로 어떻게 1억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ETF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국내 상장된 ETF의 경우는 10,0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 직장인분들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는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0,000원짜리 ETF 5가지로 무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ETF가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쳐놓은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ETF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한 종목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아서 안정적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산업에 투자하다 보니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펀드와 달리 황금성이 좋습니다. 즉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수수료인데요. 수수료가 비교적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랑의 워렌 버핏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어마어마한 그 투자 기재시잖아요. 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도 자신의 유언장에 자기 아내에게 남긴 말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 자산의 90%는 ETF, 펀드에 즉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요. 저는 미국 국채 투자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90%가 ETF인지는 몰랐어요. 지금 지금 클로즈업 돼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예요? 네, 그만큼 시장의 지수에 투자를 하면은 부인이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투자에 큰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편집해서 저희만 알면 안 될까 싶은데 네, 그만큼 초보자들도 ETF는 쉽게 투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근데 ETF 자체도 ETF 상품 자체가 폐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ETF도 주식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ETF 상품이 폐지되더라도 그 안에 소속된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한 돈을 일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금은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100%의 원금은 아니겠지만 네. 거의 원금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도 그 ETF가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계속 꼼꼼하게 종목 체크를 하면서 조금 수익률이 낮은 종목은 뺐다가 또 그 당시에 뜨는 종목을 다시 편입시키는 등 자생적으로 그 지수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말 장점만 들어봤을 때 혹합니다. 하루빨리 나도 ETF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ETF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ETF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나는 반대한다. 이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ETF 투자든 주식 투자든 저는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요. ETF가 적은 돈으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만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쌓아가는 방식의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사람들 이야기 휩쓸려서 가고 또 트렌드 같은 거, 뭐 기사 같은 거 보고서 저 솔직히 공부 안 하고 묻지마로 그냥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도 절대 저처럼 그냥 이제 뭐 흘러가는 소문에 의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전혀 주식과 관련 없고 주식 공부도 안 해볼 것 같은 그냥 주변의 사람들마저 그걸 투자한다면 그건 완전 거품의 시기가 온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일화는.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정말 정보성이 가득한 책 읽으시고 정말 고급 지식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요. 그렇다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이 책에서도 은퇴 후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꾸준히 들어오는 500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만약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500만 원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30대와 40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월급 500만 원은 때로 빠듯하게 느껴진다. 반면 노후에 매달 받는 500만 원은 다르다. 집과 자동차 크기는 노후에 맞춰 줄여나갈 수 있다. 지출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노후에 들어오는 500만 원은 1000만 원 이상의 힘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지금 저처럼 39세인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20년대 은퇴를 앞둔, 그래서 배당금으로 제2의 월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 아이의 30대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꼭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30 밀리 독자분들께서는요, 참 그 투자 자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버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또 쓰는 거에 대한 지출에 대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에서도 초두에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37페이지에 당장 바꿔야 할 소비 습관 10가지를 저자는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구내식당 대신 점심 외식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심 외식이요? 왜죠? 평균적으로 구내식당보다 그 외부에서 하는 식사 비용이 한 20-30% 더 높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점심 드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 쓰는 소비 습관의 20%만 줄여도 꽤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심결에 타는 택시입니다. 저는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때는 짐이 많아서 저 혼자 들기 어려울 때라든지 정말 기차 시간에 급박하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아마 출근 시간 늦었다고 택시 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무심결에 타는 택시 비용이 내가 매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계획 없는 이벤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계획해서 하는 생일 파티라든지 가족 여행 등은 계획된 소비이기 때문에 지출이 커도 타격이 없는데요. 계획 없이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바다 보러 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1-20만 원은 그냥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분들은 좀 요거 보고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도 아마 직장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입니다. 이것만큼은 또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도 내가 못 사 먹어 이런 마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동료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 커피를 안 사면 좀 나만 머쓱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꼭 텀블러에 커피를 들고 구내식당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관가하는 부분이 계절마다 구입하는 신상 의류입니다. 이 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 밀리 독자 여러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 옷장에 있지만 이 계절에 또 새로운 옷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게 계절마다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꽤 많은 돈이 쌓이거든요. 특히 겨울옷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소득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볼리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ETF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ETF를 교육할 때만 해도 ETF가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을 만큼 엄청 큰 시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ETF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네, 기쁜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ETF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욱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투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밀리버리 신간배송 볼리편 포스트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신간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리님과 관련된 구성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밀리버리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